설명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용기를 바라볼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구간 무너집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고 시공사 직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걸 계산하거든요. 용기는 주먹을 쥔 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했어.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78세 공용기는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죠.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렸습니다. 전기밥솥에서 어제 남긴 밥을 꺼내 김치 몇 조각과 함께 후루룩 먹어치웁니다.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면 KBS 아침마당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용기에겐 활기찬 하루란 게 없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용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엔 평생 함께했던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망치, 드릴, 수평기, 줄자. 하나하나 손으로 닦아가며 정리합니다. 별다른 쓸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손이 심심해서죠. 공구를 만지고 있으면 현장에서 뛰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하철 2호선 초창기 공사 때 일입니다. 집안이 무너질 뻔했던 그날, 다른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용기는 침착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임시 버팀목 세우고 배수로부터 확보하세요. 용기의 한마디에 현장이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말했죠. 용기 씨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그런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지하철부터 인천항만, 수많은 아파트 단지까지 손만 대면 뭐든 뚝딱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중장년 주민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공사하는 거 보면 엉망이야. 우리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용기도 한때는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곤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젊은 기술자들을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해봤자 누가 듣기나 하겠어.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늙은이가 뭘 아냐는 식의 시선들을 느낄 때마다 용기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고 컴퓨터로 설계하고 로봇이 공사하는 시대가 되었죠. 용기의 지식과 경험은 이제 구식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매일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해가 지면 용기는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뉴스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나옵니다. 화면 속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들이 보입니다. 용기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저 철근 배치, 뭔가 이상한데. 용기의 눈에는 사고 원인이 보입니다. 하중 분산이 제대로 안 되었고 기초 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뭘 알겠어. 뉴스는 계속됩니다. 터널 공사 중 집안 침하, 교량 균열 발견. 그런 소식들을 볼 때마다 용기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분명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사고들인데 말입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립니다. 한 방송에서는 젊은 건설 전문가가 나와서 최신 공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용기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기본기는 어떨까요? 땅의 성질을 읽는 눈,
구조물의 약점을 파악하는 감각, 그런 것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말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용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자신이 쌓아온 40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용기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아무도 용기의 걱정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 인생 평생 토목 현장이었는데 이젠 쓸모가 없구먼. 가끔은 아내가 그리워집니다. 여보, 나 요즘 참 쓸모 없어진 것 같아. 그렇게 털어놓을 사람조차 이제는 없습니다. 용기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늙은 기술자. 평생 도시를 만들어 온 사람이지만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씁쓸함과 외로움이 용기의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지만 용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예리한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뉴스 속 사고들을 보며 순간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그 능력 말입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쌓은 내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없을 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내일 용기의 인생을 바꿀 한 장의 종이가 우체통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직 용기는 모르고 있지만 그의 긴 침묵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는 평소처럼 우체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광고지와 고지서 사이에 눈에 띄는 공문 하나가 끼어 있었죠. 도시 터널 공사 주민 설명회 안내. 용기는 공문을 펼쳐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밑으로 지하 터널이 지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회는 내일 저녁 7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다고 적혀 있었죠. 우리 아파트 바로 밑으로 터널이 난다고? 용기의 마음이 술렁입니다. 40년간 터널 공사를 무수히 겪어본 그에게는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용기가 젊었을 때 지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 곳이었죠.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여기 집안이 생각보다 복잡했는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공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용기는 결심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해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고 다들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용기는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대 위로 지자체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 교통 개선을 위한 지하 터널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PPT가 등장했습니다. 3D 그래픽으로 만든 터널 조감도, 최신 공법 소개, 안전성 자료들이 화면을 채웠죠. 직원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최첨단 TBM 공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시공할 예정입니다. 소음과 진동은 최소화되며 집안 침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기울어지는 건 아니죠?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직원들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최신 기술로 시공됩니다. 그때 스크린에 터널 구간의 지질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용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그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거든요. 저 안반층 구조가. 용기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지질도를 보니 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었을 때 이 일대에서 소규모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지표면은 견고해 보였지만
지하 깊숙이에는 약한 퇴적층이 있었죠. 더군다나 지하수 흐름이 복잡한 지역이었습니다. 배수 개통도 문제고 저 구간은 물만 스며들면 용기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경험이 뼛속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 설계도에는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기는 위험해. 설명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를 하려는 순간이었죠. 그럼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용기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나서도 될까요?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용기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저기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에 앉은 늙은 남자에게 집중되었죠. 용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도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시공사 직원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한 안전 검토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단호했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쌓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 구간 무너집니다. 순간 강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킬킬 웃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셔서 걱정 많으신가 보다라고 수군댔습니다. 시공사 직원은 짜증 섞인 말투로 되물었죠. 어르신, 혹시 관련 업계에 계셨습니까? 용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토목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초창기 공사에도 참여했고 인천항만 공사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걸 계산하거든요. 용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들어먹지는 않겠지. 그래도 말은 해야 했어. 설명회가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용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시공사 직원은 아닌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태민이라고 합니다. 구조기술자입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혹시 어느 부분이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기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니 말입니다. 그는 태민에게 자신의 우려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설명회장 밖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용기와 태민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용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젊은 기술자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하지만 태민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기 7구간에서 9구간 사이입니다. 안반층 아래쪽 지질이 불안정해요. 용기는 손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에 이 근처에서 기초공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견고한 안반층이지만 그 아래 퇴적층이 물에 약합니다. 지하수가 스며들면 지지력을 잃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유입이 생기면 바로 그겁니다. 더군다나 설계도를 보니 배수 시설이 부족해요. 저 정도론 큰 비라도 오면 큰일 납니다. 태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검토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검토가 제대로 된 건 맞습니까?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정에 쫓겨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상부에서는 빨리 진행하라고만 하고 용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망스러웠죠. 선생님,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함께 봐주실 수 있을까요? 용기는 놀랐습니다. 정말 자신의 의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니 말입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선생님 같은 경험 많으신 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다음 날 오후 태민은 노트북과 설계 도면을 들고 용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자료를 펼치자 화면에는 3D로 구현된 터널 단면도가 나타났죠. 용기는 안경을 끼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었을 때의 집중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여기 보세요. 7구간 지점에서 지하 수위가 예상보다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용기는 설계 도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40년간 단련된 그의 눈에는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죠. 이건 안 됩니다. 배수관 직경이 너무 작아요. 펌프 용량도 부족하고 용기는 연필로 도면에 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니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어요. 만약 장마철에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큰일 납니다. 지하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퇴적층이 연화될 거예요. 그러면 터널 상부 지반이 무너집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신하시는 건가요? 30년 전 이 근처에서 비슷한 일을 겪어봤거든요. 용기는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젊었을 때 이 지역에서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지하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였죠. 그때도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작은 공사라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터널이라면 태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수 시설을 대폭 보강해야 합니다. 터널 벽체도 더 견고하게 설계해야 하고요. 하지만 태민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설계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변경하려면 예산도 문제지만 일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민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젊은 기술자로서 느끼는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노력해봐야죠.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용기는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놓칠 뻔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태민이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서 상부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태민이 떠나고 나서 용기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컸습니다. 과연 젊은 태민이 회사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용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아래로 지나갈 터널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정말 사고가 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요? 그런데 다음 날 태민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에서 제 의견을 묵살했어요. 오히려 공사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하네요. 용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민의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용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민과의 통화가 끝난 후 용기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젊은 기술자 하나가 거대한 회사 시스템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시공사에서 용기에게 공식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정중하지만 형식적인 내용이었죠. 공용기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은 저희 내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현재 설계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답장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충분히 검토했다고? 겨우 며칠 만에? 용기의 머릿속엔 오래된 경험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지하 주차장 공사에서 일어났던 일들,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의 아찔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무시당했군. 하지만 진짜 큰일 나는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지난번 설명회에서 깐깐하게 굴던 노인 있잖아. 아, 공용기 씨 말하는 거야? 그래, 그분. 공사 방해하려는 거 아니래? 에이, 설마.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용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다니 말입니다. 더 심한 것은 아파트 단지 단톡방이었습니다. 누군가 용기가 설명회에서 발언하는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전문가 코스프레하는 할아버지 키읔키읔. 나이 들어서 외로우니까 관심 받고 싶은 거 아니야? 괜히 트집 잡아서 공사비 더 나가게 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움. 용기는 스마트폰으로 그런 댓글들을 보며 속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하러 버텼나? 내가 정말 틀린 건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 자신의 걱정이 기우일 수도 있겠죠. 태민으로부터도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회사에서 제가 괜한 말을 퍼뜨렸다고 문제 삼고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해야 할 판이라서요. 용기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사람 하나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동네에서는 용기에 대한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 용기를 보더니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말이죠. 공원에서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이 용기를 보면 수군거리며 피해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공사가 복잡해졌다더라. 괜히 나서서 난리를 피운다니까. 용기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용기 어르신,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용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안전을 걱정해서, 네,
어르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용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가? 4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 수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던 그 감각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용기는 자신의 공고함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감의 원천이었던 그 도구들이 이제는 무력해 보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에서 지하철 공사 중 집안 치마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용기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갈라진 건물 벽 기울어진 전신주들이 보였어요. 전문가들은 지하수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배수시설 미비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우려했던 문제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지만 이내 더 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아파트 단지, 그 아래로 곧 뚫릴 터널을 상상하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정말 안 돼.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용기는 무력감만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은 전문성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날 밤 용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거든요. 터널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사람들이 다치는 모습들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 용기는 천장을 바라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몰랐습니다. 곧 일어날 일이 그의 모든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새벽 용기는 빗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죠.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용기는 불길한 예감에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신이 우려했던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6시쯤 용기는 이상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하는 소리였죠. 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웃집 김 씨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백이동 뒤편의 지면이 갈라졌어요. 빨리 와보세요. 용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죠. 백이동 뒤편으로 가보니 정말로 지면에 길게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폭은 손가락 2개 정도였지만 길이는 10여 미터나 되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땅이 갈라진 거지? 혹시 터널 공사 때문인가? 아직 공사도 안 시작했는데 무슨... 용기는 균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보니 이것은 명백한 집안 치마의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이건 지하수 때문이야. 하지만 용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나서서 뭔가 말한다면 또다시 난리꾼 취급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곧 관리사무소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균열을 대충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한 주민이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시공사 관계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터널 공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공사에서 갑자기 용기를 지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공사 현장 책임자가 주민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회에서 한 어르신이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셔서 불필요한 민원 조사가 들어왔거든요. 주민들의 시선이 용기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정된 사전 안정화 작업 일정이 밀렸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을 텐데요. 용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우려, 제기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괜한 소리에서 이렇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한 주민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일정 지연이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시공사 관계자의 말에 주민들의 분노가 용기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괜히 지랄 떠는 바람에 더 위험해졌다잖아. 나이 들어서 관심받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용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안전을 걱정해서 한 말이 이렇게 왜곡되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더 심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몇몇 주민들이 용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따져 묻기 시작한 것이었죠. 공용기 씨,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집 시세 떨어지면 배상해 줄 거예요? 괜히 나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용기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지켜온 신념이 이렇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용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그의 전문가적 직감은 여전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생긴 균열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문제가 곧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오늘 일어난 일을 보도했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에서 지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용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였죠. 한 주민이 괜한 말을 퍼뜨려서 공사 일정이 꼬였대요.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용기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용기는 처음으로 모든 것이 무너짐을 체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까지 모두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틀렸던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그 균열은 분명히 더 큰 문제의 신호탄이었거든요. 용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는 물이 계속 스며들고 있을 것이고 약한 집안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는 정말 큰일 날 텐데. 하지만 이제 아무도 용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것이었죠.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용기는 문득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용기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할지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용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령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워볼 작정이었어요. 정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며칠 더 지난 후
용기는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새벽 5시 용기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카메라와 줄자, 그리고 작은 공책을 들고 있었죠. 아파트 단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면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발견된 균열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균열의 폭이 넓어졌고 길이도 더 길어져 있었어요. 역시 점점 심해지고 있어. 용기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줄자로 균열의 크기를 재며 공책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다른 곳도 살펴보니 새로운 균열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본 한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공용기 어르신이 새벽부터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재고 있어요. 혹시 또 문제를 만들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용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뭔가 조사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냥 걱정되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괜한 불안감만 조성하시는 것 같아서요. 용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민이었죠.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직접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시간 후 태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용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태민은 노트북을 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더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화면에는 지질조사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처음에 봤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죠. 이게 원본 지질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태민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공개된 설계 자료였죠. 위험 구간에 대한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어요. 원래는 7구간에서 9구간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용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공사 예산과 일정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은폐한 거예요. 태민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팀장이 직접 보고서를 수정 지시했어요. 위험평가 부분을 삭제하고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용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해서 파일을 뒤져보니 이런 걸 발견한 겁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려야죠.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비난과 무시를 생각하면 또다시 나서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태민의 다음 말이 용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두면 정말 큰 사고가 날 거예요. 며칠 전 생긴 균열은 시작에 불과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현장 실측을 해봤는데 지하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져 있어요. 계속 비가 오면서 포화 상태가 된 거죠. 태민은 자신이 몰래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속도로 지하수가 계속 상승하면 일주일 내에 집안이 완전히 불안정해질 거예요. 용기는 데이터를 보며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우려가 정확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증거를 들고 공사본부에 직접 가야 해요. 이번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들어줄까요?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봤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제가 내부 고발자로 나서겠어요. 회사에서 자료를 조작한 증거도 있고요. 태민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용기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하지만 선생님, 각오는 하셔야 해요.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이미 잃을 게 없는걸요. 용기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함께 본부로 가시겠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날 밤 용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로 인해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용기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큰 진동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한데? 용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새벽 6시 용기는 태민과 함께 시공사 본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죠.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용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봅시다. 시공사 본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 미리 약속을 잡아둔 덕분에 현장 본부장과 만날 수 있었죠. 회의실에서 본부장과 몇 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기와 태민이 들어서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부장의 말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터널 공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또 그 이야기입니까? 이미 검토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태민은 노트북을 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원본 지질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와의 비교 화면이 나왔죠. 보시다시피 7구간에서 9구간의 위험 평가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본부장과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누가 이런 자료를? 팀장 김 과장이 직접 수정 지시했습니다. 여기 이메일 증거도 있어요. 태민은 내부 메일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하게 위험 구간 내용 삭제라는 지시 내용이 적혀 있었죠. 본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확인해봐야. 그때 용기가 나섰습니다.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요. 용기는 자신이 며칠 동안 조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지면 균열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 치마의 명백한 전조 현상이에요. 사진들과 측정 데이터를 보며 용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면 반드시 큰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본부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지만
점점 커졌죠. 지진인가요? 누군가 물었지만 용기는 다른 걸 알아챘습니다. 이건 지진이 아니에요. 집안 치마입니다. 그때 본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뭐라고요? 터널 3구간에서 붕괴 징후. 전화를 받은 본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기와 태민도 함께 현장으로 향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터널 굴착 현장 주변 집안이 크게 꺼져 있었고 중장비들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였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배수 펌프가 멈췄습니다. 현장 감독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지하수가 갑자기 폭증해서 감당이 안 돼요. 바로 그때 더 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터널 입구 쪽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용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즉시 작업 중지, 모든 장비 대피. 현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무시당하던 늙은이의 목소리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달랐어요. 배수로부터 확보하세요. 임시 배수관을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용기는 40년간의 경험을 발휘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불도저는 여기로 이동. 응급 버팀목을 설치해야 해요. 현장의 작업자들이 용기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경험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태민이 현장 감독들에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지시에 따르세요. 지금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용기의 명령 아래 배수시설이 긴급 설치되고 응급 버팀목들이 세워졌어요. 펌프 용량을 최대로 올리세요. 저기 균열 부위에 시멘트 주입. 용기는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처럼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수 유입이 줄어들고 집안 치마도 멈췄어요. 본부장이 숨을 헐떡이며 용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용기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용기는 현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수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터널 설계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폐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요.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평온해 보였지만 오늘 있었던 일의 여파는 클 것 같았어요. 태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진짜 영웅 같았어요. 용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웅은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비록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용기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용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터널 붕괴 사고를 막은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지역의 영웅이 되었거든요. 78세 은퇴 기술자가 대형 사고를 막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하지만 용기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간단한 기자회견 하나만 열기로 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40년 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험을 활용한 것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위험을 미리 알아챌 수 있었습니까? 용기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현장 경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땅의 성질, 물의 흐름을 아는 감각이죠.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는 태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과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옛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만났을 때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용기가 가장 기뻤던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김 씨가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진짜 죄송했어요. 그때 어르신 말씀을 무시해서. 아닙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용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도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용기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주었어요. 공용기 어르신께 우리 아파트 주민 일동에 감사를 전합니다라고 적힌 패였습니다. 하지만 용기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 그를 명예 고문으로 위촉한 것이었거든요.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안전 점검과 설계 검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의 제안에 용기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기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직접 공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 기술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안전 점검을 하는 역할이었죠.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젊은 기술자들이 용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이 구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지질 자료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용기는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은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는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도 전수할 수 있었어요. 태민은 이제 용기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진정한 기술자가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배웠어요.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용기는 태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용기는 자신의 공구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쓸모없어 보였던 도구들이 이제는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가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지하에는 안전하게 설계된 터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주민들은 모두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용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늙었다고 쓸모없는 건 아니구먼.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용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삶, 아직 끝나지 않았구먼. 몇 달 후, 용기는 지역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강의실에는 젊은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용기였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학이라는 건 단순히 계산하고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에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용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데이터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과 직감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용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었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저 자신조차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용기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바쁜 도시를 지탱하는데 자신도 한몫했다는 생각에 용기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용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외로움과 무력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성취감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군. 용기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